미국이 어떤 방향을 가느냐는 전 세계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영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체성 선거입니다. 상대편이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해리스가 바뀐 상황에서 We are not going back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도 약간 더 시원해진 날씨에 숨쉬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숨쉬기가 편해지고 건물에서 밖에 나왔을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이제 뭔가 위험한 곳에 내가 나오지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또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자연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 중에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대통령이 됐었지만 여성이면서 흑인 DNA를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역사에 많이 영향을 주고 향후에 미국이 어떤 방향을 가느냐는 전 세계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영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는 접해서 아시겠지만 잠시 알아보면 변호사 출신이고요.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계 그러면서 아시아계의 그 부통령, 현재 그렇죠. 네.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의 경제학자시고요. 어머니가 인도 출신의 생물학자이신,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줬던 경제학은 영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영국의 그 지배 시절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죠. 그래서 학문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던 게 경제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의 시대가 데이터를 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A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생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생물학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생물학을 포트폴리오에 접근한다라는 게 뭐냐, 그 부분이 잘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다루고 한 회에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다뤄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미국 사회 안에서는 지금 현재 흑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수락연설도 보시면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도 다 그런 DNA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메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부분은 이분이 검찰 쪽에서 일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라는 부분을 범죄자라는 개념의 컨셉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치 기부금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 그 데이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해리스로 대선 주자를 바꾼 이후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신규로 새롭게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기부금을 내던 사람이 더 내는 것과 내지 않았던 사람이 낸다라는 것은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돈은 많이 내고 적게 낼 수 있지만 투표는 1인당 한 표잖아요. 근데 1인당 한 표인데 새롭게 미국의 선거제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선거가 나이가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서 등록을 해서 그 선거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기부자가 중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선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이민자와 젊은 세대들이 특히 흑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선거에 유리한 부분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망층과 청년, 유색인종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저는 그때 힐러리 투표할 때 많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힐러리가 선거운동할 때 보여줬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 왔는데 힐러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 부분의 사진들이 찍힐 수 있도록 해서 흥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힐러리의 선거 유세 장면을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해리스가 다 선거 주자로 바뀐 이후에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모여있는 군중의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은 전체 선거 인구와 전체 누가 더 많이 뽑았느냐를 가지고 당선자가 결정되지는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보다는 나아진 것은 또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대선 공약을 보겠습니다. 해리스의 대선 공약을 보시면 기본적인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증가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그 민주당 전국 위원회에서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하는 부분을 보면 그 선거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기업 세금을 인상하고 제조 인프라 및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조 바이든이 대선 주자일 때와 별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수락연설을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했었죠.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미국은 전반적인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이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주택을 접근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생애 첫 주택 구매하는 대상의 모기지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주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모습을 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도 제발 좀 양쪽의 접근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과 수요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신 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밖에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양쪽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짜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월가 투자자들이 많이 주택을 구입했던 부분들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많이 이슈가 됐고 서브프라임이 끝난 이후에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에 차지하는 그 매수 비중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괜찮은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뭔가 여분의 땅을 공급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의 정책이 나왔고 의료 정책도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참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고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래 세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뛰어난 젊은 분들이 많이 그 의대를 진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돼서 사회도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한 한국이 키운 뛰어난 분들 중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터전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민간 의료보험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밀린 의료비 같은 부분의 탕감 같은 부분들도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세금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감면의 반대적으로는 세수가 지금 채권도 많이 발행되고 지금 최근에 지난 2, 3년 동안은 재정 정책에 의한 성장이 핵심 드라이버였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돈은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세금을 들어가려면 누군가 그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21%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거죠. 이 부분을 다시 28%로 높인다는 부분,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이 되는 부유층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의 세수 확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업의 가격 폭리를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선거에 대한 정책이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트럼프도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이게 공산주의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가 했든 해리스가 했든 선거 기간까지의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의 얘기가 사람들한테 귀에 들리느냐, 선거에 먹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 순서를 새기면 저 아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수혜주에 대해서는 사실 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해리스는 경제 쪽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사람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지 않은 민주당 정책 위에 기존에 했었던 정책이 반복되고 해리스가 말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반영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를 못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료보험에 따른 부분들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민주당 쪽의 정책을 볼 때 우리가 투자자지만 선거는 선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정책의 중요성은 저는 민주당이나 전체 선거 측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보시면 키워드가 중산층, 사실은 저는 미국의 중산층이 이렇게 전 세계가 중산층이 지금 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지금 몇 년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표를 얻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데 있지도 않은 중산층을 얘기하는 건 저소득층들한테 기분 좋게 중산층이라는 말로 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냥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 그리고 여성,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썼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이라는 키워드는 여성에게 얘기한 것이고요. 표를 달라고. 자유라는 부분은 흑인과 이민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이라는 얘기는 제 생각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체성 선거라는 그러한 정의로 보시는 정치학자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체성 선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선거만 정체성 선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것도 정체성 선거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더나 성지향성, 인종, 이민 이런 등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그룹을 범주화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1965년에 이민 개방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인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인종의 다양성이 있는 분들이고요. 반면에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를 이끌던 백인들, 그리고 특히 백인 남성들, 왜 백인 남성들일까요? 왜 백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65년이잖아요. 지금은 2024년이지 않습니까? 백인 남성도, 백인 여성도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보다 남성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럼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그한 표출을 잘 다루는 것이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 성소수자의 권익 향상 중, 이건 다양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정책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겠죠. 소수자 정치 사회적 권익이 보장됨에 따라 백인 중년 남성의 역차별 심리에 따른 반발에 기반한 내용, 이 부분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될 때 활용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심리만 있고 사실은 없진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뭔가 중요하고 강한 현상이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그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흥분값이 커지는 것은 그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강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발생할 때는 꼭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밑에 보시면 지금 초중고생 중에서 인구 구성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2022년이 최근 데이터하고 지금하고 가까운데 백인의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대부터 떨어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미국 사회는 점점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는 백인 사회가 아닌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쪼그라듦, 사회 전체에서의 자기의 그룹에 대한 쪼그라듦, 이 두 가지가 같이 백인 남성한테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을 트럼프는 되려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는 경제라는 게 이슈가 아니라 정체성이 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선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S&P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그 사이에 가장 경제 비중이 컸던 것은 1992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 선거 문구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인물이 제일 나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선거의 구호로 "Is the economy stupid?" 이라는 이 stupid이라는 게 굉장히 꽂히는 그러한 느낌을 줬던 선거 문구 같아요.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선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당시 이후로 경제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주식시장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브프라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경제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핵심 이슈가 선거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재정은 집을 뺏긴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상황은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위에 문구는 제가 그냥 만든 문구인데 "It's not the economy stupid이라고 그냥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선거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이 99%라는 사람들이 '나는 저소득층이야. 나는 사회적으로 피해받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표출해 주는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무언가 잘 되는 사람들의 잘 되는 방향성으로 '너도 동참할 수 있어.'라는 개념에서 없는 사람들의 울분을 표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내가 공감해.'라는 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경제 문제에서의 개선이 아닌 사회 문제에서의 동정으로 바뀌어버린 부분이 저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떨어지겠죠. 떨어진 자존심과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진짜로 채워주든 가짜로 채워주든 어쨌든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에 목말라 있는 부분을 트럼프가 제대로 공략을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먹혔던 거죠. 자, 근데 지금은 굉장히 S&P는 많이 올라가고 경제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비니핀 부분은 그때보다도 더 심해졌습니다. 달라진 건 없죠, 그 부분에서.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동일한 전략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일하게 전략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이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리스가 바뀐 상황에서 해리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We are not going back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We are not going back이라는 거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었던 세상일 겁니다. 자, 이 자료는 혹시나 우리 전우님들 중에서 21년도에 제가 온라인으로 한 20강 정도를 60시간이었나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했었던 강의를 했던 부분에 정치 파트에 제가 강연 자료에 넣었던 내용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아메리칸 드림이 생겼다. 이 부분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그 당시에 선출됐을 때 인도와 흑인과 여성과 백인과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백인 남성 이러한 조합을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그 사람들을 사회의 앞자리에 넣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다양성의 극단의 증가 형태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반영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구조를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것이 금융을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미국의 과거의 사회는 백인 중심주의의 사회였습니다. 앵글로색슨 중심의 백인들, 그 밑에 아프리카계 흑인분들, 아시아 사람들, 라틴 계열들 이런 사람들이 밑단에서 바치고 있는 이러한 구조의 사회였는데 이 구조에서 이민이나 여러 가지 등 개선, 사회적인 인식의 강화 등등에서 이 다인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커지고 하지만 여전히 앵글로색슨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윗단, 지도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사회가 넓어지는 것, 그러면서 백인 중심주의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체계와 새롭게 이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이러한 멜팅 스팟의 구조를 두 개를 같이 만드는 게 미국이 가는 이러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방향성에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 가는 건설적인 방향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부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가는 현상에 강조를 하면서 이 백인 사회의 힘든 사람들의 감정을 보듬으면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트럼프 현상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트럼프 현상이랑 지금 현재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게 We are not going back이라는 저 문구가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를 보시게 되면요. 1988년 이후로 9번의 그 대선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전체 투표자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의 투표를 받은 것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거인단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별로 선거인단을 얼마나 얻느냐라는 게 그게 중요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선거구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5번을 이기고 공화당이 4번을 이긴 게 현재까지의 그러한 선거의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민주당이 그러한 곳에 계속 호소를 하는 것이 먹힐 수 있었던 인구 구조였는데 지금 인구 구조는 계속적으로 더 빠르냐 더 느리냐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러한 불리한 부분에서의 소수 인종을 어떻게 자신들의 편으로 넣느냐라는 것이 저는 공화당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스스로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 미국과 해리스가 된 미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 그때 의회 난입 사건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거의 민주주의의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맞아?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저걸 막 북돋는 그러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서로의 싸움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고 나면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을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옐런과 파월 같은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넣고 있는 게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옐런과 파월이 협조하면서 그러한 경제 정책이 가는 방향에도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밖에 쳐다볼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그러한 패권 전쟁을 하고는 있잖아요.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맞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짧게 몇 개월은 패권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의 국내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돼서 유지돼야 그 다음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도 계속 어떻게 할지
두 번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미국의 국제 정치가 끼치는 영향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편에서 설명드릴 때 지금 현재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거기에는 지역적인 논리가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 국내 정치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해도 지금 설명드린 미국의 그러한 강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국의 국가의 이름처럼 다시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만에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문제보다 사회 문제적인 시각으로 이 선거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도를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덜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는 게 미국 선거를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제 시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해리스가 됐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장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저는 투자자들이 내가 왜 이렇게 미국 선거에 신경을 많이 썼지? 뭐 이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 라고 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당장 바뀌는 부분이 해리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겪은 것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바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말씀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꼭 그 중요한 게 나한테 영향이 큰 것은 아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에 변화가 크거나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이 클 것이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미분값과 적분값의 차이입니다. 적분이 계속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적분이 되는 부분은 전체 분모값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위가 줄어드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한테는 주는 영향이 적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큰 사건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변동하는 미분값이 얼마이냐라는 부분들을 한 60에서 70%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쌓여 있는 부분이 30에서 40%의 중요성을 가져야 되고 방향 자체가 변화했을 때는 50대 50으로 그 두 현상의 중요성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그 선거가 끝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러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저 괜찮은가 보다라고 실제 그 매매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시는데요. 자, 매매에 참여하실 때 일단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투자는 방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매매는 움직임에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데요. 지금 미국의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지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부터가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트레이드라는 거는 잠깐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전체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는데 트레이드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무언가가 아닌다고 할 때는 그 폭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폭이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 구간에서는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의 기여보다 갖고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3-4년 동안의 긴 장기적으로 강세장을 이미 지난 후에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히거나 방향성이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작을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로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이미 그 좋은 부분은 3-4년 동안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한마디로 그 상태에서 잘못 물리면 하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싹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의 트레이드는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주시하셔야 되고요.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는
트럼프는 한 번 대통령을 했던 걸 우리가 봤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롭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거라고 하면, 둘 다 우리가 어떠한 익숙한 방식이 가격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그 트레이드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좀 조심성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그 중요한 핵심 성격을 얘기할 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사전에서 보시면,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이다. 일관성 있는 실체로서의 주관적 경험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정체성이 지금 미국은 굉장히 흔들리고 재정립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거의 화두가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반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파악할 때는 지피지기여야 되는데, 그럼 대체 한국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면 대답이 예전에는 공통적으로 나오거나 한국인 뭐 다 알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다가 지금은 한국인이 뭐지? 혹은 한국인은 이래요, 한국인은 저래요, 한국인은 요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참고가 많이 됐던 책인데요. 한국인, 우리 스스로가 한국인을 바라보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대한 그러한 책들도 찾아보시면 있고요. 일본 학자 오구라 기조라는 분이 쓴 여러 편의 한국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는 사실 되게 기분이 나쁜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고 한데,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의 연결성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한 50년, 30년 전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더 연결성이 강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변수들이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크게 다가오는 이런 분들을 잘 해석해서 잘 대응하면서 우리의 삶과 투자에 잘 반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